지금 이제 사실 이제 유방암 지난 시간부터 예전에 한번 다뤘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방암 카페에다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혹 이제 저런 정보 같은 걸 올리는데 그러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지식과 관련된 거, 좀 알아야 될 거, 유방암과 관련된 거, 네, 그런 거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해놓고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여기 보면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의 유방암 투병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요걸 좀 한번 캡처해 봤거든요. 어떤 분인가 이렇게 생기신 분은 이거는 이제 사진이 없는데 우리 그 주장님이 또 인터넷에서 또 찾아서 또 붙여놨네요. 그래서 이분인데 이름이 보니까 제인 플랜트네요. 제인 플랜트고 194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근데 유명하신 보니까 지질학자시더라고. 그러니까 박사 학위까지 따고 영국의 그 지질연구소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대학 교수 임페리얼 칼리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하시다가 이제 보시면 굉장히 뭐 2012년 영국 학술원 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쨌든 아주 굉장히 과학자신데 자기가 이제 유방암 투병기를 이제 쓴 거예요, 정리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뭐 다 사실이다 그걸 떠나서 일단 한번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이제 했나 한번 그것도 살펴보시고 또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취해야 할 내용 꼭 뭐 우유가 그걸 하나하나 근데 너무 이제 단편적인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게 이 책이잖아요. 대사치료에서 그러니까 이제 암 대사치료 그러니까 암을 굶기라는 표현인데 이분도 공교롭게 또 같이 영국 분이에요. 이름도 똑같아, 제인. 제인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죠. 뭐 여담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제인이잖아요. 제인. 근데 저 어쨌든 어떻게 영국은 좀 분위기가 저렇게 되나 봐요. 저기 저런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준 치료, 그 이제 수술 항암 방사, 근데 여기 그걸 떠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 그러니까 저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요, 유달리. 그래서 이제 총 7장인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장 요 겉 표지예요. 과학자의 눈으로 유방암을 보면 해놓고서 이거 다 공감하실걸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쵸? 안 읽어도, 그러던 어느 날, 맞아요. 내 삶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에세이식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암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제목이 이건데, 내가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좀 나름대로, 그 연구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암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저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몸을 무조건 대학병원 다닌다고 대학병원 교수한테 맡기고 또 이런 데 온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 공부하셔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장에 나오는 건데 원인을 찾아서 해가지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3장까지 다는 못 다루고 여기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제목이 보면 그런데 우유 같은 자연식품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웠다. 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에 나오는 거를 이제 캡처한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앞에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쉬운 걸로 해놓고 제가 뒤에 좀 해설이 좀 필요한 거는 제가 좀 몇 가지 자료 정리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냥 내용 갖다 일단 캡처했어요. 자, 일단 내 목숨이 걸린 연구를 시작하다. 제목만 봐도 자 보세요. 이게 연구가 그동안은 이제 자기가 지질학자로서의 그런 연구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이 걸린 연구, 그렇죠? 비상하죠. 연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암 딱 진단받고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5번째 유방암 진단. 그러니까 계속 재발한 거예요. 5번째까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 나간 거고. 자, 보세요. 이제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처음에 시킨 대로 다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다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은 또 성공해요. 의사들 말도 그랬고 쭉 보아도 항암화학요법 단독으로 암이 낫지 않을 거라는 분명히 있다.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저게 사실인데 너무 그거 하는 뭐 항암 치료나 아니면 뭐 수술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암이 날 거라는 자꾸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그래요.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유방암 절제 수술 5년 동안 나는 의사들이 받으란 치료를 받고 시킨 대로 따랐다. 그거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유명한 식이요법 같은 거 다 했어요. 우리가 뭐 거슴요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암 예전에 그런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 거슴 학회도 있고 막 그런데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쇄골 위로 붉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쇄골 위쪽에 림프 결국에는 전이가 됐다는 얘기. 계속 이제 붉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고 유방에 대한 림프계의 문제를 일으킨 게 분명히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경과를 나왔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한번 그럼 따져보자. 응? 내가 왜 유방암에 걸리게 됐나?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응? 그래서 유방암의 의심 요인 4가지. 물론 4가지뿐만 아니지만 그 당시에 유방암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냥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뽑아서 한번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여기 4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유전적 소인, 유전. 뭐 대표적으로 유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렇죠? 유방암 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동물성 지방 얘기 많이 나오죠. 지방.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이제 해 가지고 한번 따져 봤대요.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이분은 그런 분석 능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병원 케이스도 있다니까요. 그분이 무슨 유명한 무슨 배우신 분이 아니고 노력하니까 되더라니까. 유전적 소인 한번 볼게요. 아무도 걸리지 않았대요. 어머니와 이모들.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브라카 유전자. 저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왜 저거 이제 저게 생기는 돌연변이가 유방암 또는 난소암 발생 영향.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얘기했지만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아예 미리 수술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해요. 전체 유방암 중에 결국에는 유전적 결함으로 사실 생기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5에서 10%. 근데 저걸 너무 지금 천착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유전 잡고 저 몰아가고. 이게 팩트라니까요. 5에서 10%. 근데 변이가 일어난 유방암 유전자 또 물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 걸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브라카 유전자 있다고 해서 그게 그 변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방암이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지레 겁먹고서 이제 그걸 이제 제거한다. 물론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사실 약간 저것도 약간 좀 논쟁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유전자를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게다가 물려받은 유전자가 종양억제 유전자라는 사실은 뭐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 물려받다 하더라도 여기 보세요. 유방암을 촉진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저런 게 중요해요. 유방암을 촉진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유방암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나 걸렸으니까 무조건 수술 있다 하고 그냥 항암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고 끝이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유전적 소인에서 파고드는 것은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일단 이건 패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분석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트로겐도 생각해 봤어요. 에스트로겐. 물론 에스트로겐이 당연히 그 유방암 처음에 이제 역사가 이렇다네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 의사 조지 비트슨이 난소를 제거한 여성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에스트로겐이 폐경 전에. 그랬더니 유방 종양이 줄어드는 거 관찰한 이래.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에 관여한다 사실 밝혀진 역사 사실이 어쨌든 과학적인 팩트긴 한데 과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리고 그 최근에는 뭐 있어요? 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무슨
HRT라 가지고 호르몬 대체요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많잖아요. 피임약 이런 거 다 에스트로겐 노출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혹시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초경이 이르다 빠르거나 이거 다 위험 요인이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이거 유방암 그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임신이 늦었거나 그 다음에 폐경이 늦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에스트로겐 또 노출되는 총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근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유방암이 생긴다? 이것도 한번 자기가 이제 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임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증가하잖아요. 에스트로겐 막 증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면 좀 임신 중에 증가하니까 모든 임신 뭐 유방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의심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폐경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리는 거를 이렇게 자 하나하나 의심해 나가면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 신체의 그 화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만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암 일으키도록 작용하는 것 같다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얘기해놓고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제 논의하기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에스트로겐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E1, E2, E3까지. 요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에스트론 E1, 에스트라디올 E2, 여기 에스트리올 E3. 약간 작용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방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또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을까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또 예를 든 게 뭐 에스키모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런 동물성 지방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 위험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몇 년 동안 권고 기준에 따라 지방이 없는 살코기, 그 다음에 저지방 치즈, 요즘 그래서 뭐 저지방 우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걸 먹어왔다. 그러면 지방 섭취는 내가 찾는 요인이 아닐 거로 이건 확신했다네. 이거는. 이것도 이제 패스했는데, 성격과 스트레스에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스트레스 말고 나한테 맞는 요인이 없는 것 같았다. 한 이 정도 하고서 이제 저희가 요 네 가지 점검을 마치고, 하면서 이제 분명히 이것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봐요.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여러 영향이 가는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하게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고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유제품이 그 제목이 나오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제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따라서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난소암 위험을 키운다라고 1989년도에 이미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뭐 데니엘 크레너 이런 박사가 연구를 했더니 유제품, 특히 요구르트처럼 건강한 식품으로 간주되는, 그렇죠. 우리가 요구르트 하면 사실은 그 건강한 걸로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지중해 식품 중에 이제 뭐 들어가고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게 이 연구에서 유지방이 아니라 유당을 문제 삼았어요. 유당. 볼게요. 락토스라고 그래, 그것다가. 락토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우유 잘 못 먹는 분 많죠? 네? 우유 먹으면 탈나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어서. 네? 유당 분해 효소. 그게 없어서.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유당, 락토스 분해 산물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유당 그 락토스라 부르는데 이게 다시 이제 체내에서 다른 당뇨 갈락토스 분해가 돼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보면은 뭐 이제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복잡한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단당류로 이제 다 이제 분해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도당 같은 거 그런 단당류 같은 거, 이게 또 갈락토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제품 섭취량이 갈락토스 분해 효소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이제 갈락토스, 아까 말한 유당 그 이제 분해해서 이 당뇨 갈락토스로 쌓이게 되고 해서 난소에 이제 해를 주게 된다라고 이제 그 연구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그 결론이 났나 봐요. 그래서 갈락토스 분해 효소, 저게
특히 적은 여성이 만약에 매일 유제품을 섭취를 하면 난소암 위험이 3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그때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연구에 이제 주목을 하고 그때 바로 유지방이 아니라 문제가 유당, 갈락토스, 여기 락토스 이게 바로 문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방이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 그거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여기 이제 코티즈 치즈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갈락토스 이제 그 증가 뭐 이런 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진 않잖아요. 사실 뭐 치즈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유제품이 난소암 위험을 키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 이제 그걸 일단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이제 검토한다고 해서 그냥 유제품을 끊었대요. 끊었더니 바로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결과가 이제 나와서 종양이 사라졌다.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쭉 해서 이분은 자기가 생긴 그 종양 크기 있잖아요. 클라이프 이런 거 갖다 매일 측정을 했나 봐 저렇게. 엄청난 분이죠. 저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되나 보니까 이미 5번 계속 재발하고 하니까 본인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저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속 이제 관찰 기록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근데 그 즈음에 유제품을 끊었더니 며칠 만에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물론 항암은 이분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수술하고 항암도 하고 있었을 때 유제품 끊고 일주일이 지나자 목에 생긴 종양이 가렵기 시작하더니 부드러워지고 크기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크기가 줄어드는 게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아예 쭉 아래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유방암이 그냥 단순히 억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치료되는 걸 의미한다고 자기가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고 6주쯤 되는 지난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는 아예 없어졌다고 지금 그런 경험을 이분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제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의사도 나만큼 좋아했다. 이 책을 쓴 도중에 해마다 정기검진을 만났는데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요법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당시 의사들은 유방암 종류나 경과, 림프혈까지 확실히 전이된 것을 볼 때 나 같은 환자는 생기 발랄하기는커녕 생존하기 힘들 걸 예측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 거고 담당 의사에게 유제품에 대한 내 생각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는 당연히 아주 미심쩍어 했지만 지금은 자기 강의에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유제품 없는 식단을 권유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는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흡연과 폐암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흡연과 폐암 관계처럼 다 이렇게 이런 게 원인이니까 명백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근데 이것처럼 자기는 유제품과 이제 유방암의 관계가 이런 관계처럼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한다 해놓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른 데서 이제 연구되는 것들, 뭐 일본에서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인용을 이제 쭉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에서 우유 같은 자연식품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정하는 게 처음에 나로서도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해놓고서 요거 다음에 챕터 4의 이제 4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왜 그러면 그 우유가 문제인가 하는 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할 거고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특히 그 중에서 요거. 이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간헐적 단식할 때 이거 2개는 꼭 알아두라 그랬어요. 호르몬 중에서. 자,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요. 특히 이제 요거. IGF-1이라는 거. 인슐린하고 IGF-1. 딴 건 다 둘째 치고 요거 노란 거 암세포 성장을 유도하고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요. 얘네가.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호르몬이 저게. 자, 이제 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제가 할 거고 그 중에서 이 IGF-1이 뭐냐면 자, 보세요. I는 인슐린, like. GF는 그로스 팩터예요. 성장 인자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 1이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요. 요즘도 최근에도.
제가 나중에 또 저기 그동안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IGF-1은 성장인자예요. 성장인자. 성장인자로서 그로스 팩터, 우리 성장 알죠? 성장 호르몬 같은 거 성장 자꾸 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성장 호르몬의 일꾼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게 꼭 건강한 세포만 증식시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많게 되면 특히 전립선하고 유방암, 얘네는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암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가 아포토시스, 이게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에파토시스, 세포 자살, 에파토시스를 방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포토시스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긴 세포를 자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화된 우리 몸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포토시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포가 노화되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거 가만 놔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세포 보고 너 죽어라, 쉽게 말해서 자살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세포가 없어져서 문제가 안 일으키는데, 자, 암세포는 이 아포토시스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멈출 만한 저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포토시스 과정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꾸 이제 커지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보다 오히려 암세포의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 개념 제가 여러 번 다뤘어요. 아포토시스에 대해서. 아포토시스라고 하고도 원래 영어는 에팝토시스, 우리말로는 뭐 세포 자살, 영어로 뭐 프로그램드 셀 데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화된 이제 그 세포 자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IGF-1 그리고 인슐린 두 가지가, 그리고 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쭉 정리된 거예요. 결국에는 인슐린이나 IGF-1이 어쨌든 유방암을 촉진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쭉 다.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IGF-1이란 게 SHBG를 여기 inhibit, 막아준다. 여기서 내가 SHBG가 뭔가 해서 찾아봤어요. SHBG.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뷸린의 약자. 쉽게 말하면 섹스 호르몬, 성 호르몬에는 안드로겐과 우리 보면 에스트로겐, 이게 달라붙는 이제 글로뷸린이라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글라이코 프로테인인데 여기에 성 호르몬이 붙으면 불활성화된다. 성 호르몬이 붙으면 이제 불활성화된다. 그래서 SHBG의 농도가 높아지면 성 호르몬의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제 방해하니까 여기는 이제 성 호르몬 농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있어서 결국은 IGF-1이 이제 암을 촉진한다는 얘기죠. 근데 넘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러면서 에스트로겐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에스트로겐은 거기에 이제 리셉터가 뭐냐면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그걸 인식하는 그거거든요.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중요해요. 수용체인데 제가 이 그림을 하는 이유가, 잘 보세요. 에스트로겐은 이 수용체가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이런 이제 역할을 해서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자, 옆에 있는 거 옆에 보면 그로스 팩터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고, 그로스 팩터라는 거, 이것도 이제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에스트로겐이 미치는 영향과 같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 그로스 팩터 같은 애는 뭐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인슐린과 IGF-1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그 IGF-1, 인슐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스트로겐처럼 저것도 암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리셉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게. 제가 요거 하면서 이제 일단은 마칠게요. 그때 맨 초반에 제가 했던 거, 지금 앞으로 당분간도 계속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식단 그 교육도 참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헐적 단식, 그때 할 때 지금 이제 나갔었어요. 간헐적 단식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는 법칙이었죠. 16대 8, 요일 제한 5대 2 법칙,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그때 했던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좋으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인슐린 수치가 감소된다. 인슐린 수치가 감소된다.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이 뭐냐면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인슐린이 뭐죠?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 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우리 몸에 이제 혈당도 높아지고,
그렇죠? 혈당 높아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왜 당뇨 환자들 그 안 되시는 분들 인슐린 주사도 맞잖아요. 인슐린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음식 먹었어. 내가 간식 좋아해서 간식 먹었어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분비돼요?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네?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계속. 그럼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와가지고 1차 신호. 자, 음식에서 나온 에너지를 그러면 자꾸 이제 이거 갖다가 지방과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혈당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혈액 내에 포도당을 빼내서 그러니까 혈당은 낮아지겠죠. 낮아져서 지방하고 근육세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인슐린 역할이. 일단 잘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간식 좋아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밤에도 막 먹고 이제 그렇게 요즘 너무 많이 먹잖아요. 쉬지 않고 먹는 분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뇨가 있는 이유가 인슐린이 자꾸 분비되다가 결국에는 인슐린 그게 이제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 응?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좀 민감해야 돼. 제가 그거 이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여기 보세요.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좋은 건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자주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인체는 저장 모드로 들어간다. 그 인슐린이 상승되면 그러면 이제 지방에 저장되는 거 안 나와요. 인슐린이 자꾸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인슐린 수치가 자꾸 만성적으로 높아. 자꾸 먹고 해가지고. 만성적으로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 되고 당뇨병도 유발하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인슐린이 어디서 분비되는 거 알고 있죠? 췌장. 그렇죠. 네. 거기서. 췌장, 어디서 또 세포까지.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췌장에서 분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인슐린이 하는데 이게 분비가 자꾸 이제, 돼서 이제 조금만 이제 음식 먹어도 조금만 보세요. 혈당이 넘었을 때 이게 해가지고 살짝 인슐린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웬만큼 먹어서 인슐린이 잘 분비 안 되니까 자꾸 이제,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체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 저거예요. 당뇨병이 크게 1형과 2형 나뉘는데 2형이 그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거. 1형 같은 경우는 아예 유전적으로 생긴 그 병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그럼 반대로. 체지방을 연소시키려고 그래. 예? 태우려고 해서 인슐린 수치가 낮아야 돼요, 반대로. 예? 매우 낮아야 돼. 그래서 단식으로 해서 자, 요걸 이제 간헐적 단식 시작한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인슐린이 뚝 떨어지는 수치가 24시간. 24시간 지났을 때 인슐린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몸에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24시간, 그리고 그 이상 하는 거는 이제 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단식한다. 내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단식을 한다 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24시간 이상 하는 건 별로, 몸은 힘들지만 별로 큰 이점은 없다. 그래서 한 24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에서 이제 기준되는 게 되게 주로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최소 시간은 또한 단식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인슐린 조금만 있어도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민감도가 높아져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둔해지면 안 돼요. 네? 둔해지면. 그게 바로 당뇨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아까 다시 나왔지만, 인슐린과 IGF-1의 관계는, 아까 IGF-1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했고, 아까 한번 제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건 논문을 제가 인용한 건데, 옥스퍼드 대학 이쪽에서 연구팀이 얘기한 건데, 이제 그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위험 높인다. IGF-1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그래서 이런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IGF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 작업 호르몬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것도 다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아까